굳이 그 말을 붙인다면 이 설해론적인 입장이죠. 뭐 굳이 용어로 보신다면 설해론 정도로 문자를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저 말에 정확한 뜻이 부합되는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희귀동소라고 하는 거죠. 희귀동소는 무슨 말이냐면, 어부는 어디에서 죽습니까? 어부는 바다에 죽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기중론적 입장에서 우리가 역학을 이렇게 사주명리 같은 공부해 나가면, 뭐 어떤 걸 따지고 희귀론 따지죠, 희귀론. 이건 희고, 이건 기다. 이것은, 반겨 쓰고, 이것은 꺼진다. 이런 희귀론인데, 그러면 그 바다와 강은 어부에게 우리가 희신이냐 기신이냐, 뭡니까? 자, 군인은 전쟁터에서 죽는다. 군인은 전쟁터 죽는데, 이 전쟁터는 그러면 군인에게 희신인가 기신인가? 그 희귀동소다, 이거 희귀동소. 좋은 것과 꺼리는 것이 결국 한 곳에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기중으로 계속 쪼개려고 하는 거죠. 원래 팔자부터. 제가 수없이 많은 명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느낀 건 뭐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제 경영론 같은 공부 한참 하죠. 공부할 땐 좋습니다. 아주 그 구조적으로 분석이 쫙 되면서, 야, 이건 업부용신인데, 예? 관살에 태가하고 인성용신이야. 오면 나 손이 완전히 막 패 죽이겠다. 정말 잘 봐주겠다. 마음먹고 이렇게 실제로 실관할 때 그게 거기에 적용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기중론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뭐냐면 희귀구원을 자꾸 찾는 거죠. 우리 소위 용신 찾아다니고 희귀구원을 찾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목화, 금수, 운을 다 잘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냐, 우리 격용론에 의해서 이게 희신이다. 이런 어떤 세월이 와도 겨우 전세방 매라는 거예요. 그래도 답답하긴 매 한 가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규중론에 의해서 결국 정말 인간의 부기변천이 변화되는 폭이 어느 정도. 물론 그게 우리 흔히 그릇을 이야기하지만 그 그릇을 보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 인이라는 글자가 그 사람 명조에 드러나 있는 팔자와 저렇게 음양적인 어떤 인자가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에 쏠린 글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사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이나 진 저런 글자는 봐보세요. 음양적인 어떤 그 인자들이 여러 개 몰려 있죠, 그죠? 저런 글자가 드러나 있다는 것은 어떤 압력을 많이 감당할 만한 인자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 이러죠. 그것이 뭐냐면 자기 삶의 어떤 그 상황도 되고 무기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격용에 의해서 그 사람의 그 부기빈천의 그 등급이 만들어지는 요소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똑같은 격이라 하더라도 어떤 글자가 드러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릇을 훨씬 더 크게 봐야 되는 기준이 새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주팔자를 해석해 나갈 때 대부분 다 어느 게 왕자고 어떤 것이 격이고 거기에 따른 그 용이 무엇이고 이걸 찾는 게 거의 막 그냥 책을 보고 수없이 훈련이 돼 있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결국 우리 희귀관을 따져서 이땐 좋다, 이땐 나쁘다 이렇게 사주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운이 오면 이렇게 삶의 모양을 바꾸고 그런 조건 속에 살게 되고 해요. 그러니까 기중론이 아니고 설해론적으로 우리가 나무 한 그릇을 놓고 글자 사주팔자가 복잡하니까 글자 한 자만 놓자 이거죠. 그럼 나무 한 그릇의 용신이 뭐냐? 나무 한 그릇 이건 목을 나무 한 그릇 물론 그 오행이라는 그 목의 뜻도 아니지만 그럼 그 목을 갖다 하나 두고 그러면 그게 용신이 뭐냐 이러면 나무 하나가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꼭 그 기중론에 의해서 따진다면 그냥 수인가?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그 나무 하나 살아가는데 그 수의 작용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물리적인 뭐 원래 철학 원래 오행 뜻을 두고 그냥 나무 실제 나무 하나를 보자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양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양광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뿌리 내릴 대지나 토의 어떤 요소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 그러면 뭐예요? 결실하게 해줘. 결실. 나무가 걸어다니는 원리가 나무의 발은 어떻게 달고 다녀요? 열매와 씨앗을 맞는 분으로서 나무 한 그루가 숲이 되죠. 예. 그래서 나무 하나가 살아가는데 목화, 토금수 이런 추나추동이 모두 다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살아갈 때 겨울에 겨울나무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자라요? 안 자라요? 조금 자라죠. 예? 조금 겨울에 조금 자란 게 뭐가 된다? 나이테가 된다. 아시죠? 예. 자라는데 근데 밖으로 자라는 것보다 안으로 자라죠. 예. 겨울에 싹을 틔우면 어떻게 돼요? 죽고 망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그 겨울에 살아가는 어떤 나무의 존재 양식. 이것이 뭐냐면 일종의 그 자연이 주는 어떤 이 일종의 분수라는 거죠. 이 자연이 주는 분수를 잘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잘 지켜나간다는 것이 결국은 오랫도록 생명력을 가지면서 번영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팔자를 이렇게 쭉 깊이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팔자에 있는 걸 막 맞히기만 하려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끝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 팔자에 부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해서 인생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이걸 연구해야 할 필요도 없죠. 연구해서 알면 뭐 할 거냐.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 근데 선택에 의하여 삶의 결과는 여러모로 달라질 수 있다. 그럼 그걸 무엇을 밝혀주는 거냐. 그 사람이 타고날 때에 강조된 인자들을 무엇으로? 삶의 무기나 수단으로 삼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글과 밀림에 살던 어느 타잔이 갑자기 조난이 돼서 섬에 떨어진 거예요. 자, 그 섬에 떨어진 그 타잔이 그 결국 먹고 살기 위해 해결해야 되는 어떤 방법은 뭐예요? 사자를 잡으러 다녀야 돼요? 물고기를 잡으러 다녀야 돼요? 예. 그럼 타잔 2가 조난되어 왔다. 자, 일간이 다른 거예요. 타잔, 첫 번째 떨어진 타잔은 갑이고, 그 다음은 무가 온 거예요, 무일주 타잔이 또 떨어진 거예요. 그 조난됐다. 자, 그 타잔은 결국 또 뭘 잡게 돼요? 사자를 잡는다. 이번 물고기를 잡는다. 이번엔 천재반에서. 아니, 밀림에 있을 때는 먹고 살 게 뭐예요? 사자가 흔하니까 사자를 잡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섬에는 사자가 없으니까 뭐예요? 물고기를 잡으러 다니는데, 그렇게 갑일주 태어난 타잔이나 무일주 태어난 타잔이나 경일주 태어난 타잔이나 무엇에 떨어지면, 섬에 떨어지면 다 섬타잔이 된다. 그죠? 주로 잡는 건 뭘 잡게 된다? 물고기를 잡게 된다. 자, 그럼 촌에 살면 무슨 사람이 돼요? 가불병정 무경신 일주에 10명 다 있는데 다 촌에 산다. 이 사람 묶어서 뭐라 그래요? 예, 촌 사람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가불병정 무경신 전부 다 묶어서 서울 살면 서울 사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주간지 특히 또 일간론에 우리가 많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내용이나 형식이나 직업을 분석하는 데서 그 일간론에 굉장히 매몰됨으로써 해석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큰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던져진 큰 틀과 환경을 관찰하면 그 사람이 활동하는 분야나 직업 특성 이런 것들이 저절로 드러나는데 그 직업 특성을 길하다 흉하다 기중론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섬타전에서 점을 치러 온 사람한테는 뭐라고요? 너는 물고기를 잡고 살아라. 그죠? 잡고 사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식신을 쓴다. 그러면 야, 물고기를 너는 가두어서 길러라.
그 다음에 그걸 재로 쓴다. 너는 물고기를 팔아라.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형이 있어서 뭐 가공을 한다 이러면 뭐 너는 물고기를 잘라서 말려서 팔아라. 그죠? 말려서 주는 것만 해라. 근데 전부 다 뭘 하고 있어요? 다 물고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큰 틀을 그 일관적인 특성이나 육친적인 특징을 떠나서 이미 뭐냐면 더 큰 거 물고기를 다룬다라고 하는 큰 환경이 뭐냐 이미 지지에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뭐 특히 직업론 같은 걸 할 때 제가 저한테 공부하는 분들한테 훈련시키는 게 있습니다. 천간을 모두 지우고 지지만 두고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한번 분석해봐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지지 글자 4개만 가지고도 대부분의 직업적 특성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격용론이라고 하는 것도 일관론 중심의 그 사주 해석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잘못된 해석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 관찰해서 어떤 사물의 어떤 특성을 캐내는 데는 하나의 우리 사진을 찍는 어떤 그 각도, 측면, 이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전체를 접근하고 분석하는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비교적 이런 형태로 사진을 스냅을 찍으니까 전체 인물이 잘 나오더라. 이게 우리가 그 일관론 중심의 그 격용론이에요. 그거 가지고 끝까지 고집하잖아요. 이쪽 스냅, 교수님이 이쪽에서 스냅 잡으라고 했다 이거죠. 그 책에 그런 나와 있다 이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많은 부분을 놓치는 거죠. 그 뒷면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수없이 놓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중요한 삶의 문제를 결정하는 어떤 단계에 들어갔을 때, 못하면 운명적으로 잘못 판단하는 게요. 그냥 손님 하나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어디로 가느냐면 살인의 추억으로 갑니다. 살인의 추억으로. 그 사람은 몇십억짜리 지금 말이야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와, 빨리 올해 이제 희신이 왔어. 좋아. 무조건 하는 거야. 그 사람 3년 뒤에 다 털어먹고 찾아오면. 그게 바로 살인의 추억이에요. 이렇게 살인의 추억으로 잘못 갈 수도 있는 이런 아주 우리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미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모르겠어 모르겠다 하는 게 낫습니다. 도사가 다 한다라고 하는 최면술에 스스로 걸림으로써 결국 우리가 더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또 만나본 여러 대가 선배님들 중에 그런 분 계세요. 진짜 대가라고 소문에 찾아가서 선생님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몰라. 나는 아는 것 빼고 다 몰라.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유가 있다는 것이 정말 아는 것에 대한 확증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명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격용론 중심의 그 사주 해석을 아주 그러니까 십수년 동안 금과 옥조처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전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아니죠. 많은 팔자들이 그것에 의해 설명되어지지만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없고, 그 다음에 10케이스 중에 두세 케이스는 반드시 미스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반드시란 말은 붙여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기중론에 매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간지 자체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우리가 자운이 왔을 때, 이분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희신이고 수가 오면 좋다더라. 우리가 격용론적으로 분석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좋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주팔자 이전에 뭐가 있냐면, 더 큰 뭐냐면, 운명의 축이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인간고, 우리가 자이라면 자시가 되면 어떻게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둡죠. 계절적으로는 언제 동짓달 추워요, 더워요? 춥죠. 자, 인간은 전부 이때 어떻게 해요? 종종 걸음을 해요? 아니면은 막 날씨 좋다고 우통 벗고 다녀요? 종종 걸음. 인간이기 때문에 이 자라고 하는 인자를 만나면 누구나 눈이 개슴츠레해지고, 그죠? 더듬어야 되죠, 그죠? 동작이 더디어진다는 거죠. 그 인간이라는 걸 하나의 축으로 놓고 자운에는 무엇이든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자라고 하는 하나의 대운이라고 합시다. 10년을 지배한다고 할 때, 한 해 한 해의 세운의 운을 분석하더라도, 무엇을 전제로? 무엇이든 결과가 더디어질 수 있다는 걸 전제해두고 사주 해석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수다, 용신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기본으로 우리가 사주 해석을 위한 툴로 두고, 그럼 자운에는 전부 인간이 활동성이 둔화되고 이루어지는 일도 더디게 간다. 자, 그걸 먼저 전제해 둔다면, 기중론에서 이제, 인간들이 자운의 부기빈천을 크게 바꾸기란 어려운 것이구나. 그럼 자운에 왜 부기빈천을 바꾸기 어려우냐? 자 자체가 갖는 운동성을 보라는 거예요. 요놈이 엎드려서 쪼르륵 뭐예요? 운동성을, 음압을 견디지 못해서 음의 압력 속에서 양운동을 쪼르륵 만들죠. 그 쥐가 뛰어가는 모양 가지고, 그죠? 그런 어떤 양운동의 속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뭐예요?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은 무엇에 의한 음기에 갇혀 있는 모양을 그대로 취하고 있으니 내가 양을 긍정적으로 쓰는 사람에게도 다 취해 쓰기 어렵고 음을 취해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보통 사람이 무릇 자대운을 지날 때 부기빈천을 보통 크게 바꾸기 어렵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해자축이라고 하는 수운인지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해석을 다 달리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해자축 수운이 와서 대발하였다. 옛날에 그렇게 나오죠. 그 다 거짓말이랍니다. 거짓말.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수많은 직업 분야나 삶의 양상을 분석할 때 해운이 오면 어떠하고 자운이 오면 어떠하고 축운이 오면 어떠하다. 이걸 다 분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임계, 해자가 오행적으로 뭐예요? 수에 속한다. 이걸 똑같이 수로 취급하면 큰일 나죠, 사실은. 만약에 이거 똑같이 수로도 포괄적으로 다 해석할 수 있다면 옛 사람들이 임계, 해자라는 글자를 만들지 않았다 이거죠.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갑을 목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그 간지 모양의 글자를 취해놨을 때는 뭐예요? 그 기능과 운동과 작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갑을 임묘라는 문자를 달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작용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삶의 결과물에서도 극명한 어떤 결과 차이가 발생하는데 사람들은 뭐냐? 모군이 와서 좋다 이거죠. 그래서 갑대운 들어와가지고 돈을 좀 벌었다. 이러면, 야, 이 목을 잘 쓰는구나. 앞으로 15년 동안 계속 잘 살 거다. 그 거짓말이 됩니다. 그 갑인대운에, 예를 들어 인대운에 그 목기를 잘 쓰는 모양을 가졌다 하더라도, 묘는 어때요? 운동성 자체에서 볼 때, 음양지 소성을 취해낼 때, 묘는 뭐예요? 양의 운동성이 발생하는 것이 하나, 둘, 셋. 그죠? 음의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개가 들어있죠. 그죠? 이때 인대운에 예를 들어서 신나게 벌었다 하더라도 묘대운에는 발전의 속도나 보상이 벌었다가 시들했다가 버들었다 시들었다 하는 거죠. 단지 기본적으로 목운동의 추세나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대발했다 해도 실제로 돈을 신나게 벌었다 이런 게 보통 3년, 6년 이렇습니다. 나머지 운은 그런 대로 그냥 폼 잡고 왔다 갔다 했다는 게 실제 삶의 내용이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냥 오면 좋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엮어서 가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미 자기가 부자인 건 알겠고 자 지금 당장에 이런 문제를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이나 답을 달라. 근데 당신은 목용신 와서 좋은데 뭘 그래. 하면 돼. 전부 다 하면 되는데 전부 다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 양운동, 음운동이라고 하는 속성 차이만 하더라도 3개 성공의 묘대운에 뭐예요? 3개 성공에 2개는 실패라. 그죠? 내가 양을 반개 쓴다면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요소나 속성이 충분히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이 이전에 여기 자운의사가 다시 돌아와서 자운에 우리 사람으로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부여된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축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부여되는 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죠. 그죠? 남과 여. 그래서 남녀라고 하는 것이 이미 태어날 때 사주팔자보다 더 시급하게 이미 부여되어 있는 바꿀 수 없는 특질이다 이거죠.
자, 이런 특질을 가지고 운을 해석한다면 우리가 자운을 지나간다. 자가 비록 운동성은 양운동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밖으로 음에 의한 속성이 더 강하죠. 자, 이럴 때에 여자가 이 자운을 더 편안하게 씁니까? 남자가 자운을 편안하게 씁니까? 남자가 훨씬 더 편하게 쓰죠. 그죠? 예. 남자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양기가 더, 양운동에 더 훨씬 더 노출된 존재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눈에 우리가 실제 사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이것이 쓰여지느냐. 예를 들어서 자가가, 예를 들어서 겁재를 합시다. 겁재. 겁재,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명의 신앙하고 겁재를 만나면 재분탈을 뭐 당하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그런데 이 남자가 실제로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겁재 인자를 만난 희생이 많았다 이거죠.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 폼은 잡고 다니다 이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사업은 거들났는데 누님이 장사나 사업을 하더라 이거예요. 누님 장사하는 사업에 내가 어느 정도 또 뭐예요? 역할을 내가 받으면서 뭐예요? 또 그러니까 본인의 금전활동이나 사회활동 제대로 못하지만 누구의 덕을 봐요? 음기의 덕을 보는 곳이 있더라. 그렇죠? 음기의 덕을 보는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기흉론이나 글자의 어떤 작용 양상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육친설이라든지 격용론에 의한 해석이 가능한데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다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이런 어떤 남녀라고 하는 큰 축을 놓치고 보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자원을 여자는 뭐냐? 만약에 이 글자를 아무리 긍정적으로 쓰더라도 있죠. 자운을 자기가 금전활동으로 쓰든 사회활동을 쓰든 잘 쓰고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게 음기가 더 강한 인자죠. 자, 여인은 음운동이 훨씬 더 강하게 부여돼서 이미 만들어진 성별이니까 짝이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짝이 잘 안 맞죠? 그러니까 여자가 돈을 번다 하더라도 어떻게 편안하게 남편 댁에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해요? 손발 귀찮게 움직여서 짝지어지지 않으니 내가 억지로 채워서 사회적인 보상을 이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인간들은 뭐냐? 단순하게 돈을 번다, 잃는다, 이런 어떤 그 기중론에 의한 것보다 본인이 느끼고 있는 현실적인 압력, 정서적인 환경, 이런 것에 더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 실컷 벌고 있는 사람 보고도 누구시 힘들지요? 그럼 그냥, 아이고, 예, 선생님, 이렇게 되는 게 뭐냐? 겉으로 보면 좋다, 이거 장사 잘 되고 신나게 돈 벌고 있는데, 겉으로는 돈 벌고 있는데, 선생님 찾아오니까 누구시 힘들지? 그게 뭐냐면 이제 일종의 그게 대간원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 사람이 자연의 기운 운동에 의해서 느끼고 있는 것은 지금 돈 좀 잃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인 경우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자기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그 현실적인 인자 이런 것에 의한 기중이 더 자기한테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어떤 간지 자체에 대한 우리가 폭넓은 이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운면 분석을 해나갈 때 계속 이런 어떤 오류가 자꾸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사실은 제일 이렇게 좀 중요한 어떤 우리가 논리들만 제가 이렇게 언급할게요. 시간이 있어서 설명이 좀 이렇게 부족해서 연결고리가 좀 약한데요. 뜻은 아시겠죠? 제가 무슨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실 때 그 강약론에 의해 매몰되어서 팔자를 해석하거나 또 그것을 이런 이미 간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연운동의 단계라는 거죠. 이게 조금 생각을 확장하면 우리가 자가 축을 생하고 축이 인을 생하고 인이 묘를 생하고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여러분 생한다 이러면 그냥 목화도금수가 그냥 서로 낳아주고 거두드리고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자가 일어난 다음에 이양지체에 이르러 축의 어떤 상이 형성되고 이 축의 상이 형성된 다음에 인의 모양이 형성되고 이렇게 쭉 12단계로
자연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사이에 북이빈천이 많이 바뀌는 공간도 있고 부자도 아니고 거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세월이 흘러가야 되는 단계도 있다는 것이죠. 자꾸 기중론에 집어열러 가면 우리가 선생님 좋다는 말입니까? 뭐 나쁘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들 질문해요. 제가 이제 저는 설해론적 입장에서 사주를 많이 분석을 해주고, 그렇게 이게 저는 그렇게 지금 듣는 내용이 시원찮으면 10년 뒤에 이 종이 내용을 다시 펼쳐 읽어보라. 자, 그런 이야기로 저 대신하고 나는데요. 하루에 우리가, 한낮이 있고, 밤이 있다 이거죠. 그럼 한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시간이 보통 뭐 새벽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시간이죠. 새벽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삶의 모양이나 양상은 뚜렷해집니까? 어슴푸레합니까? 그 어슴푸레하게 존재하는 어떤 시간대에도 자연의 존재 양식이라는 거죠. 그걸 전제해 두고 이 세월에는 당신이 부자가 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다. 어떤 중간의 그 단계의 모양새가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머릿속에 우리가 전제를 해두고 해석해 나가는 이렇게 그런 단계를 설정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이나 묘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인은 비교적 뭐예요? 그 간지의 음양 운동성이 뚜렷하죠.